여러분, 바로 지금 한국의 거대 기업들, 우리가 흔히 아는 대기업들 있잖아요. 그 구조에 정말 엄청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거든요.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 거대한 전환, 이 패러다임 쉬프트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게 참 이상하죠? 세계적인 기업인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여러 자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자회사들 가치를 하나하나 다 더한 것보다 이 전체 기업의 가치가 더 낮게 평가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오랜 수수께끼죠.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풀어볼 핵심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파트부터 시작해 볼까요? 이 알쏭달쏭한 가치평가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좀 집중해서 봐야 할 게 있어요. 바로 특정 유형의 기업 구조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핵심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지주회사입니다.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아주 간단해요. 여러 자회사들을 거느리는 엄마 회사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룹 전체를 컨트롤하는 거죠. 근데 진짜 문제는 여기서 나와요. 바로 지주회사 할인이라는 건데요. 아까 말한 그 엄마 회사의 주식 가치가 밑에 있는 자회사들 가치를 다 합친 것보다 훨씬 싸게 거래되는 거예요. 이걸 전문 용어로는 순자산 가치, NAV 할인이라고도 하는데, 비유하자면 피자 한 판을 시켰는데 각 조각 가격을 다 더한 것보다 한 판 가격이 더 싼 그런 이상한 상황인 거죠. 어딘가에서 가치가 줄줄 새고 있다는 신호 아니겠어요? 아니, 그럼 도대체 이런 이상한 시스템은 왜,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요? 그 뿌리를 찾아가려면요, 우리가 과거에 겪었던 아주 큰 위기,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자, 여기 타임라인을 한번 보시죠. 모든 건 1997년 IMF 외환 위기 때 시작됐어요. 그때 기업들의 지배구조가 너무 취약하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주회사 구조를 허용한 겁니다. 그 결과는요, 2006년에 31개였던 지주회사가 지금은 176개까지. 와, 정말 폭발적으로 늘어났죠. 이젠 아주 지배적인 구조가 된 거예요. 이 그림을 보시면 변화가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왼쪽에 있는 거, 저게 바로 예전 방식인 순환출자 구조예요. 무슨 거미줄처럼 막 복잡하게 얽혀 있죠? 계열사들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식으로 지분을 갖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오른쪽을 보세요. 이게 바로 지주회사 구조입니다. 훨씬 깔끔하고 수직적으로 딱 정리된 느낌이죠? 네, 겉보기에는 정말 훨씬 투명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좋아졌는데 이 시스템이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낸 거예요. 바로 회사 전체, 모든 주주의 이익보다는 창업가, 즉 지배주주의 지배력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해져 버린 거죠. 지배주주와 우리 같은 소액주주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자, 그럼 예전에는 돈이 필요할 때 어떻게 자금을 모았는지 한번 볼까요? 이게 참 재미있어요. 보통 생각하면 그룹의 컨트롤 타워인 지주회사가 돈을 구해야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그 밑에 있는 개별 자회사들이 알아서 외부 투자를 받아왔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 바로 문제가 숨어 있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잘 나가는 자회사가 외부에서 투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를 상장, 즉 IPO를 시키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외부 주주들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원래 주인인 지주회사의 지분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희석되는 거죠. 결국 그 잘 나가던 자회사가 성장해서 얻는 이익이 지주회사 주주들에게 100% 전달되는 게 아니라 외부로 줄줄 새어나가는 가치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지주회사 할인의 핵심 원인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이제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런 낡은 문제들을 바로잡기 위한 말 그대로 거버넌스 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거든요. 게임의 룰 자체가 바뀌고 있다는 뜻입니다. 최근 상법 개정안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변화가 바로 이겁니다. 이사의 충실 의무, 그러니까 이사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해야 할 의무가 이제는 회사뿐만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까지 확대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모든 주주라는 단어입니다. 대주주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소액주주도 보호하겠다는 거죠. 이건 정말 어마어마한 변화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주요 개혁 내용들이 정리되어 있는데요.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시키고 감사위원 선임도 더 까다롭게 하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핵심은 딱 하나입니다. 이 모든 변화가 결국 소액 주주를 포함한 모든 주주의 목소리를 더 키워주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법이 바뀔 겁니다 하는 희망 섞인 이야기가 아니에요. 시장은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세요. 이게 바로 그 증거입니다. 법이 바뀌면서 주주 한 사람 한 사람의 투표권의 힘이 강해지니까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치가 점점 올라가고 있죠. 이건 뭘 의미할까요? 네, 이제 주주들의 한 표가 진짜로 중요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 새로운 규칙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업 안에서 돈, 즉 자본이 흐르는 길이 어떻게 완전히 바뀌게 될지 한번 보시죠. 이 그림 하나가 정말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왼쪽이 바로 예전 방식, as is 모델이에요. 가치가 밖으로 줄줄 샜던 바로 그 구조죠. 자, 이제 오른쪽, to be 모델을 보세요. 자본이 깔끔하게 중앙, 즉 지주회사로 모여서 다시 필요한 곳으로 재분배되는 모습 보이시죠? 말 그대로 자본 흐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미래의 모습, 투비 모델의 핵심입니다. 이제 자회사들이 돈을 벌면 그 이익이 배당이나 브랜드 사용료 같은 형태로 엄마 회사인 지주회사로 쭉쭉 올려오는 거예요. 돈이 위로 모이는 거죠. 이렇게 되면 지주회사는 진짜 그룹 전체를 지휘하는 전략적 컨트롤 타워가 되는 겁니다. 예전처럼 주주 가치를 희석시키면서 자회사를 상장시킬 필요 없이 모인 자본을 그룹 내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딱딱 배분해 주는 거죠. 이제 가치가 밖으로 셀 틈이 없는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이 거대한 패러다임 시프트가 우리에게 그리고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핵심만 딱딱 짚어볼게요. 첫째, 이제 포커스가 소수의 지배주주에서 우리 모두 전체 주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둘째, 이렇게 되니까 고질병이었던 그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 즉 NAV 할인이 줄어들게 될 거고요. 셋째, 지주회사는 이제 진짜 이름값을 하게 되는 거죠. 자본 배분과 전략을 책임지는 핵심 허브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거, 이렇게 꽁꽁 묶여있던, 갇혀있던 기업의 가치가 드디어 풀려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게임의 룰은 새로 쓰였습니다. 법과 제도는 분명 바뀌었죠. 하지만 과연 이 변화가 수십 년 동안 굳어져 온 한국 대기업들의 문화까지, 그들의 미래까지 정말로 바꿀 수 있을까요? 이건 아마 앞으로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지켜보고 답을 찾아가야 할 질문일 겁니다.